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여행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이네요. 화요일입니다. 시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10월도 이제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랜만에 제가 그 모교를 갔다 왔습니다. 건국대학교고,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수의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만에 학교를 갔는데 도서관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좋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옆에 요 성수동이거든요. 성수동 뭐 워낙 핫플이라 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갔었는데 잠깐 들렀거든요. 그 지하철 한 정거장 차이라 가지고. 그래서 뭐 성수동을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저도 부동산 뭐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고, 성수동이 사실 제일 핫하잖아요. 뭐 주거용으로도 그렇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도 그렇고, 여기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부자가 사실 된 거잖아요. 뭐 많게는 뭐 이제 아파트 가지신 분들만 해도 빌라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도 한 2, 30억, 뭐 2, 30억까지 되나? 한 20억 정도는 버신 것 같고,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엄청 부자가 된 거잖아요. 단지 그냥 장기 보유하고 있었던 것만으로. 네, 뭐 물론 운도 이제 따라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와, 이거 성수동 같이 핫플이 될 만한 자산, 우량 자산이죠. 우량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한 5년,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또 이런 뭐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되게 많잖아요. 네, 우량 자산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막 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남들은 뭐 성수동 오면 뭐 맛집이나 뭐 팝업 스토어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있나 이제 그런 거 볼 텐데, 이제 저는 성수동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물론 뭐 커피나 음식도 맛있게 먹었지만 제일 많이 생각을 한 거는 성수동 같이 핫플이 될 만한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막 놀러 다닌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투자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좋아요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30% 조회수 대비 30% 정도 되면 제가 광고를 안 넣겠다고 했는데 30%가 안 되더라고요. 다 그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인가? 네, 어쨌든 그래서 30%가 안 되니까 광고를 죄송하지만 좀 넣겠습니다. 뭐 광고를 넣으면 아마 한 편당 커피 한 잔 값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거를 뭐 준비하는데 제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는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8시간은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제 수고비로 받아가겠습니다. 네. 요건 왜 넣었냐면 이제 4,000명이 돼가지고 뭐 저희 부모님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넣어봤고,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토는 시간만 지나라, 뭐 너는 부자가 될 터이니, 그래서 뭐 시간여행이라는 뭐 닉네임을 뭐 쓰고 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너는 부자가 될 자산을 가지고 싶다, 요거하고 성수동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상향하는, 내재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 뭐 성수동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매일 호가창을 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알테오젠, 뭐 D&D 파마텍,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1, 2년 안에 성수동 같이 될 것 같은 자산들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저도 이렇게 계속 그 주식 가격을 막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뭐 뉴스 나오는 거 없는지도 보고. 근데 이제 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10%가 오르고 13% 올랐나요? 오늘 또 마이너스 2% 떨어지니까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뭐랄까,
뭐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또 도파민이 좀 식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안 보는 게 낫다. 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성수동 같은 자산을 불과 몇 분 전에 막 생각을 했었는데 도곡가창을 보고 이제 도파민의 노예가 돼서 막 뭐 좀 그런 제 자신을 보니 그래도 이제 이게 막 어제 고점 기준으로 또 한 마이너스 5%는 5%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오늘인가? 어쨌든 뭐 또 그 금액을 생각하면 작지 않거든요. 뭐 또 위에서 팔고 밑에서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제 무의식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사실 다 발라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막 그거 다 발라먹으려고 이 원숭이처럼 하다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죠. 항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카지노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저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나도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구나. 웬만하면 진짜 확인을 안 하고, 아, 이거 어떻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주식판에서는 본능적으로 돈을 잃게 돼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초는, 그러니까 이게 꽃은 빨리 꺾어버리고 잡초를 계속 끌고 가려는 게 있거든요. 뭐 어쨌든 그거를 좀 역행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종목들 한 번씩 보면 D&D 파마텍 뭐 제가 항상 재미로 말씀드리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제 충분히 좀 내렸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거를 제가 또 차트를 왜 넣었냐면 저는 이제 분봉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분봉이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7% 갔다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일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막 일을 해서 주가 확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했다고 치죠. 근데 밑으로 내려갔다 왔어. 그러면 저는 사실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심리적인 승리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와 이것도 보고 있었으면 또 막 또 기분 안 좋고 막 그랬었겠네. 뭐 물론 추매할 돈이 있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뭐 진짜 주식을 잘 안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뭐 몇 억을 넣어놨어도 며칠에 한번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에 주가를 여기서 확인했다. 그러고 뭐 오늘 봤더니 이제 뭐 한 요 정도다. 밑에 내려갔다 왔네. 근데 사실 D&D 파마텍 주주분들은 이 떨어지는 구간에 계속 마음을 계속 썼을 거잖아요. 그 심리적인 소모, 스트레스. 사실 그런 게 지나고 보면 요 며칠간이 만약에 안 봤었으면 똔똔이잖아요. 그 신경 신경 쓴 데 든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인 비용? 그런 게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지 마시라. 네,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만 확인하시고 뭐 주식을 그냥 계속 사던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제일 좋고 투자 수익도 제일 좋은 뭐 제 주변을 봤을 때는 스터디나 분석은 제가 다 하고 이제 그냥 제가 사라고 하고 제가 팔라고 하고 뭐 이제 그것만 하는 애. 걔가 한 처음 투자금은 한 1, 2억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6, 8억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주식 안 보, 며칠에 한 번 보는 것 같은데 며칠에 한 번도 안 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만큼 뭐 심리적인 그런 신경을 안 쓰니까 뭐 이득인 거죠. 네. D&D 파마텍은 그래서 뭐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간이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제 뭐 이런 구간은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조를 이제 다시 살짝 넘겼고 오늘 고점 대비 뭐 좀 빠진 거죠. 네. 한 5%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거래량이 좀 실린 양봉이 제가 차트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오늘 이제 살짝 빠지면서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 양봉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살짝 해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이 되게 적잖아요. 지금 1%거든요. 어제는 꽤 의미있게 들어온 것 같은데 뭐 단타 물량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이런 우량 기업은 앞으로 적어도 5%, 10%, 뭐 20%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10% 정도만 돼도 주가는 많이 올라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기점은 요거 연말 펩타이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자료들 같은 거 보면 카탈리스트라는 이제 용어들이 꽤 나오거든요. 업커밍, 그러니까 다가올 주가 부양 이벤트죠. 촉매. 그 달고나 뽑기 같은 거 하면 이제 설탕이 막 있다가 소다 있잖아요. 소다를 조금 넣으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약 그런 거죠. 뭐 소다 같은 역할을 하는 이벤트. 그래서 그게 뭔가 봤을 때 뭐 D&D 파마텍은 다들 아시다시피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결과가 나오죠. 네,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뭐 물질 증명됐고, 뭐 사람은 아니지, 강아지, 돼지에서 소장에서 흡수되던 게 뭐 사람에서 흡수가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DD01은 이미 그냥 다 증명이 됐잖아요. 저는 뭐 에로가 연말 전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네요. 늦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은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슬기 대표님이나 홍보사장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 결정을 안 내렸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NLY02, 01, TLY012, 뭐 G알파 요런 부수적인 이벤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금 조달은 되겠죠? 안 되겠어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D 파마텍은 그렇고, 알테오젠은 이제 25조네요. 25조. 근데 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2, 3년 뒤에는 이 회사가 그냥 저는 3조를 벌 거라는 이제 컨센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조. 그러면 3조면 그냥 멀티플을 한 30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90조. 왜냐하면 이게 실적도 실적인데 에로는 계속 나오죠. 근데 에로가 점점 진행이 되잖아요. 임상이 점점 진행이 되면 이제 얘네들도 점점 1상, 2상, 1상, 3상이구나. 1상, 3상이 진행이 되면 10판이 줄줄이 계속 에로가 대기 중일 거란 말이에요. 또 그 밑에서는 에로가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플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적어도 30은 줘야 될 것 같고, 90조가 되면 지금으로부터 뭐 한 3배, 적어도 3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국내에 그 어떤 부동산이 3배 갈 수 있나요? 3년 안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테오제는. 그러니까 3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2배만 가도 그게 어디야. 네. 그래서 알테오젠도 여기 보시면 이 주가 변동성이 다 이렇게 보면 심하죠. 이렇게 갔다가 또 이제 뭐 올라가야 될 시점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알테오젠은 이런 상황입니다. 뭐 많이 올랐네 안 올랐네 해도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네. 자, 펩트론 주주분들 요새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뭐 저는 사실 좀 마음을 놓고 있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을 비웠다고 해야 될까? 뭐 언젠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총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6조입니다. 아직 6조. 차트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26만원이 한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한 28% 정도 빠진 건데, 근데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거잖아요. 솔직히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한 40%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40%까지 조정이 올 수 있어서 뭐 온다는 게 아니고 올 수 있어요. 이때까지 사례들을 보면 뭐 예전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런 것도 예시를 제가 들어줬잖아요. 오늘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 80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조정은 뭐 5배, 10배 가는 기업에서는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 정도 조정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에로가 내년으로 미뤄졌니 안 미뤄졌니 사실 아무도 몰라요. 최우일 대표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본질만 생각하시면 릴리랑 잘 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비우시는 게, 아니면 그냥 버는 걸로 좀 더 싸게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펩트론을 조금 더 샀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그냥 요것만 생각하세요. 100조 시장에서 그냥 심플하게 릴리 점유율 그냥 50% 잡고 50조에서 뭐 로얄티 5%, 뭐 CDMO 짜게 줘서 2% 해가지고 7%, 3.5조, 영업이익 3.5조 나오면 이것도 멀티플 그냥 20만 잡을게요. 그러면 시총 70조 가야 되는데 지금 6조잖아요. 뭐 시간에 대한 가치가 좀 있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 저는 6조라도 짜게 줘서 한 10조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고 뭐 PK 프로파일이 펩트론 같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뭐 강아지에서 PK 프로파일이 그렇게 나왔고, 뭐 사람에서도 이제 PT320이었나? 다 증명이 됐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지? 압도적이잖아요. 다른 애들 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요즘 진짜 되게 많이 예민하신 것 같은데 뭐 당연하죠. 이게 지금 한 2달 동안 줄 이렇게 계속 내렸으니까 뭐 예민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좀 마음을 비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기운 내시길 바라고, 네, 네, 뭐 조만간 좋은 소식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자, 보로노이는 어느덧 3.8조가 됐네요. 3.8조. 저는 이번에 그 AACR로 시작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학회에서 이제 의구심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거의 다 증명이 됐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진짜 이거는 그냥 행복하게 잊고 지내고 그냥 5년 뒤로 가서 뿅 하고 있고 싶어요. 5년 뒤에 주가가 얼마일까? 네. 시간만 지나면 진짜 되는 것 같거든요. 보로노이는 이 상남자의 주식이라 주가 무빙은 막 이렇게 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죠.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은 요 정도인데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냥 저 차트 되게 모르거든요. 차알못이거든요. 근데 좋아 보인다. 거래량이 이렇게 막 올렸다가 오늘 건강한 조정 아닌가 싶고, 일정도, 그러니까 이건 일정입니다. 스케줄. 일정도 12월 5일이었나? 뭐 그때쯤에 또 아시아 에스모가 있잖아요. 이때도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학회나 일정을 앞두고는 이거는 픽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보로노이도 지금은 너무 안전한,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안전하지는 않네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관이 이렇게 샀고, 웨인도 좀 사고 있죠. 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잘 몰라요 제가. 네, 뭐 그냥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은 거지 뭐. 기분 좋을 때는 좋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외면하기,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 요즘 제가 막 보고 있는데, 앞에 종목들에 비해서 1.8조 되게 싸지 않나요? 1.8조 되게 쌉니다. 어제 이뮤노반트 주가가 한 13% 올랐나? 그래서 오늘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여지없이 이렇게 또 음봉이 나옵니다. 오늘 장이 안 좋기도 했지만 차트를 이렇게 길게 띄워보면 작년 7월부터 진짜 오른 게 없어요. 올 초하고 비교를 해봐도 오른 게 없고, 그리고 단기간에 요 몇 달간은 좀 올랐는데
어,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오른 게 저는 좀 호재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 싼 주가죠, 싼 주가. 네. 그러고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임상을 그래도 뭐 전임상까지는 아니고 임상 일상이나 임상 디자인이나 임상 결과나 다른 회사 뭐 동일 기전이라든지 그런 임상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어떤지 그래도 좀 보잖아요. 이제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이제 그렇게 보고 이게 엄민용 애널리스트님 그 레포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1401 GD 초록 결과거든요. 이런 우수한 효능 데이터는 바토클리마베만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현재 IMVT 1402 이게 아이메로프로바트거든요. 지금 뭐 등록 임상 2비상 2개를 동시 진행 중으로 27년 내 탑 라인 발표가 전망된다. 그래서 27년에 이게 제일 큰 이벤트예요. 27년 탑 라인 GD 이게 진짜 그 불응성 메티마졸 ATD 불응성 환자 대상인데 이게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되게 시장이 큰데 퍼스트 약이었고 퍼스트 앤 베스트 인 클래스 후보거든요. 근데 1.8조입니다. 1.8조. 너무 싸지 않나요?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결과 되게 잘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엄민용 애널리스트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9월 28일에 요거 발행한 레포트를 진짜 여러 번 많이 보시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왜 엄민용 애널리스트님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탑픽으로 말테오젠과 거의 비슷하게 꼽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뭐 저는 한 97%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어쨌든 높은 IgG 감소율과 바토클리맙 부작용을 추가 개선한 아이메로프르바트의 잠재력을 고려할 시 최초 승인 적응증이자 1차 치료제 베스트 인 클래스 전망한다. 전망한대잖아요. 엄민용 애널리스트님이. 네. 분석 결과는 9월 11일 갑상선 학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다. 이렇게 발표된 내용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찾아서 분석을 한 뭐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3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상이라서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3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승인용 피보탈 가능으로 명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충분히 좋으면 추가 별도 3상 없이 이 데이터로 승인 심사를 시도할 계획으로 읽힌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거의 3상 같은 2상이다. 네. 시장 되게 커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27년이고 26년에 그 이제 메인이죠. 1402 아이메로프로바트 그 임상 결과가 나올 게 2개 정도 있고 한 달 뒤에 뭐 올 연말 내니까 그 테드 3상 이것도 저는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네. 그래서 뭐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뭐 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저와 다른 사람들의 조금 차이라고 하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저는 조금 약물 기전을 좀 분석을 하는 것 같고 그러고 이런 약물 기전을 분석한 거를 토대로 뭐 임상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기존 임상 만약에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면 혹은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면 뭐 1상이나 2상에서 결과들은 어쨌는지 뭐 경향성이 있게 임상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제 딴에는 좀 분석을 하는 것 같고 경쟁 약물 임상 결과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뭐 앞으로 나올 임상 결과를 예측하는 게 뭐 저의 약간 차별점 아닌가 뭐 다른 분들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요런 것들을 그래도 좀 하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고 하방이 막,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냥 비중을 꽤 실는, 앞에 다섯 종목은 제가 비중을 꽤 많이 실고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종목에 제가 좀 투자를 좀 비중을 실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좀 하방이 막혀 있는 종목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티나가 요새 핫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오카방에서 얘기를 하길,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연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좋죠. 뭐 AI, 요즘 시장에서 핫한 AI 뭐 붙어 있고, 뭐 노벨상이라는 키워드도 붙어 있고, 뭐 PPI, 뭐 알파폴드,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되게 좀 핫한, 뭐 핫플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시장에 워낙 유동성이 풀려 있고 금리도 내려가는 구간에 있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끈없는 연은 뭐 바람 세기와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뭐 훨훨 날아가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프로티나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금리가 저 끝단에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다든지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든지, 그러면 주가가 진짜 뭐 한 30% 50%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그런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에로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불과 2개월, 3개월만 해도 주가는 진짜 반토막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에로는 진짜 뭐 1년, 2년은 우습게 막 뒤로 미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나는 그냥 손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뭐 죄송합니다, 제가 프로티나 주주는 아니고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하락장에서는 요게 이제 요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종목을 지금 뭐 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떨 때는 뭐 여기 갔다가 어떨 때는 저기 갔다가 그거를 다 발라 먹을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진짜 천억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억 부자. 저는 천억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100명 중에 그런 트레이딩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한 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다 발라먹을 수 있으시겠냐고. 뭐 어쨌든 그렇고, 자, 이거는 제 지인들을 위한 코너. 네, 그래서 뭐 사라고 하는. 뭐 일단은 제 메인 종목은 이렇게 다섯 개고, 이 종목들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적립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는 종목들이고, 이게 막 일정이 막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러고 좀 비중이 아무래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막 디테일하게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다 후보, 약간 후보,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어제 지인분이 한 분 물어보셔서 뭐 사야 되냐고 했는데, 어제는 조금 오른 시점에서 물어봐서 뭐 안 사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한 분이 제 지인 중에 물어봤는데, 오늘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한올바이오 파마를 적립식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일단은 솔직히는 저는 그랬습니다. 네. 하라고는 당연히 안 했고요. 네. 하나도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를 좀 추천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막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러고 요 일환으로, 이거는 이제 제 친구하고 이제 대화한 거를 캡처를 했는데, 지금 비중이 이제 얼마나 되냐, 뭐 요거는 요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딱히 뭐 제가 코멘트 할 거는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거래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얘도 거래를 잘 안 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인이 바뀌게 들어가지고 계속 보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원금이 얼마였냐? 원금은 1억 정도에서 이제 거의 한 3억 정도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고등학교를 부산 아니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있었고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온 거라서 이제 부산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1년 반 정도 제 친구하고 이렇게 해서 1억에서 이제 3억으로 이 친구는 됐고, 처음에는 얘도 저를 그냥 안 믿어서 조금씩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기존에 있던 거 다 털어버리고 뭐 어쨌든 이렇게 잘 됐고,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뭐 목표가,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렇게 하는 목적인데,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그, 주식 창을 계속 보는 게 좋고, 뭐, 분석하는 게 좋고, 트레이딩 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삶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어, 모니터, 뭐 핸드폰 혹은 모니터를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서 그렇게 삶을 좀 보내기에는 좀 아까운 거 아닌가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저의 이제 투자 철학은 뭐 그게 아니니까, 뭐 여기에 공감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뭐 요렇게 시간을 모니터에 너무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다. 뭐 제가 분석하는 게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도 안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뭐 취미를 가진다든지 본업에 집중하신다든지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이 전부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된다. 뭐 매번 주가 막 떨어지는 거 보고 막 기분 안 좋아하고 막 오를 때는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도파민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는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도 뭐 주가창 그렇게 보지 마라, 막 본업에 현생에 충실해라,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분석하고 스터디하고 뭐 그런 건 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보지 마시고, 뭐 저를 믿으신다면 뭐 요렇게 얘기하는 거 뭐 요런 것만 보셔도 되고, 분석하는 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100억 부자가 되냐, 슈퍼개미가 되냐, 하우는 뭐 스터디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 원리나 내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김동호 계속 이 초상권을 써서 죄송한데 그 터보님하고 인터뷰에서 뭐 그 스터디를 꾸준히 하면, 스터디를 되게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김동훈 원장님이 스터디를 꾸준히 하는 거를 강조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스터디 꾸준히 하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보신 분들 두 분이서 깡토님하고 네, 스터디의 중요성을 강조드려서 제가 대신 스터디를 해드리겠다는 약간 모토, 제 채널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광고를 안 넣겠습니다. 조회수 대비 30%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일 FOMC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거의 99%죠. 네,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일도 바이오에 훈풍이 불어왔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